할아버지, 이제 그만 포기하셔야 해요. 의사의 냉정한 말에 김철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65세, 40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고 아내는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고 이제 자신마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망의 순간에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여행이 수백 명의 인생을 바꿀 기적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김철수 65세.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대기업 격리부에서 40년을 근무하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아내 순자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 말년에 시련이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구조조정 명목으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한 번도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던 그였지만 회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 순자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점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국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고 철수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격. 건강검진에서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해도 5년 생존율이 30% 정도입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는 병원을 나와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40년을 회사에 바쳤는데 아내를 50년 사랑했는데 이게 끝일까? 그날 밤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가보고 싶었지만 돈과 시간이 없어 가지 못했던 곳들을 혼자라도 가보기로 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해약해서 마련한 여행비. 아들들에게는 잠시 혼자 있고 싶다고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설악산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신혼여행으로 가려다가 포기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오른 설악산은 생각보다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저도 혼자예요. 그 할머니는 박영희 70세였습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여기 와보자고 했는데 바빠서 못 왔어요. 이제 와서 혼자 왔네요. 비슷한 처지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철수보다 상황이 더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밝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아직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할 일이요? 네. 저희 동네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저보다 더 외로운 분들이요. 그분들 밥해드리고 말벗해드리고 바쁘게 살고 있어요. 영희의 말에 철수는 놀랐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살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세요? 글쎄요. 제가 도움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아팠을 때 동네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산장에서 영희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눈 철수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경주에서도 의미 있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문화재 해설을 하는 60대 자원봉사자 최정훈 씨를 만난 것입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하세요. 다른 관광객이 말했습니다. 원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퇴직 후에 혼자서 역사 공부를 더 하셔서 지금은 웬만한 교수님보다도 해박하세요. 정훈 씨는 철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허무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해설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니까 보람이 생겨요. 나이 들어서도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부산에서는 70세에 새로 커피숍을 연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중에 손자가 할머니가 끓여주는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한 말의 용기를 얻어 작은 카페를 차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70살에 뭘 새로 시작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매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맛있는 커피 대접하고
제주도에서는 60대의 화가의 꿈을 이룬 김화백을 만났습니다. 평생 회사원으로 살다가 퇴직 후 처음 붓을 잡았는데 이제는 개인전을 열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다고 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시작에는 때가 있어요. 제 때가 바로 60살이었던 거죠. 한 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만난 분들은 모두 자신과 비슷하거나 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철수는 먼저 아내가 있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치매가 진행되어 철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순자였지만 철수는 매일 찾아가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이야기를 해줄게. 신기하게도 순자는 철수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기억은 하지 못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다른 어르신들도 철수의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철수는 자연스럽게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어드리고 산책을 도와드리고 무엇보다 대화 상대가 되어드렸습니다. 철수 씨가 오시면 우리 할머니가 달라져요. 요양보호사들이 말했습니다. 표정도 밝아지시고 말씀도 많이 하세요. 한편 철수는 암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에서 만난 분들처럼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환자분의 의지가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치료 과정은 힘들었지만 철수는 요양원 봉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힘든 상황의 어르신들을 도우면서 오히려 자신이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환자분 정말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의사도 놀랄 정도의 회복이었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이야기를 들은 요양원 가족들이 하나둘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철수 혼자였지만 이제는 1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요양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비슷한 처지의 시니어들이 많았습니다. 퇴직 후 무료암에 시달리던 전직 공무원, 자녀들이 독립한 후 빈둥지 증후군에 빠졌던 주부, 건강 문제로 우울증에 시달리던 전직 교사. 이들은 모두 철수를 통해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철수 형 덕분에 제 인생 2막이 시작됐어요. 전직 공무원 박동수 씨가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집에서 TV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기대돼요. 저도요. 주부 이미경 씨가 동조했습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우울했는데 이제는 할머니들이 저를 기다려주시니까 보람이 있어요. 이들의 활동이 알려지자 지역 언론에서 취재를 나왔습니다. 시니어가 시니어를 돕는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가자 더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시장에서도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동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철수는 봉사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해 실버케어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교사 출신은 교육봉사를, 요리사 출신은 요리봉사를, 간호사 출신은 간병봉사를 담당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봉사에 참여한 시니어들의 우울증 지수가 현저히 낮아진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목적의식을 찾았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봉사를 시작하고 나서 병원 갈 일이 없어졌어요. 미경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더욱 놀라운 것은 요양원 어르신들의 변화였습니다. 정기적인 봉사자들의 방문으로 표정이 밝아졌고 치매 증상도 호전되는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사회적 접촉과 정서적 교감이 치매 진행을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철수의 아내 순자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꾸준한 방문과 사랑으로 조금씩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철수 씨 맞죠? 어느 날 순자가 철수를 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철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달 만에 아내가 자신을 알아본 것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실버케어 봉사단은 전국 20개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참여하는 시니어는 500명을 넘었고 도움을 받는 어르신들은 2,000명이 넘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모델에 주목해 시니어 상호돌봄 사업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참여하는 시니어들의 삶의 질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봉사에 참여한 시니어들의 건강지수가 일반 시니어들보다 3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증 발병률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봉사단 초기 멤버인 동수 씨가 말했습니다. 철수의 건강도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긍정적인 마음가짐 덕분에 암세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들도 논란은 완전 관해였습니다. 환자분의 강한 의지와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목적의식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아내 순자의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어렵지만 철수를 알아보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함께 산책을 하며 옛 추억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처음 암 진단을 받았던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서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김철수 씨 정말 놀라운 회복이에요. 의학적으로도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젊은 레지던트 의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제 병이 나은 이유가 정말 치료 때문일까요? 물론 치료가 주된 이유지만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정신적 변화도 분명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찾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거든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여행에서 만난 분들이 보여준 삶의 자세가 얼마나 큰 깨달음을 주었는지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실버케어 봉사단 정기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3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직장도, 건강도, 심지어 아내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진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때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무엇의 시작이요? 한 봉사자가 물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시작이요. 지금까지는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 살았어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사회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이제는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뭔가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요. 나이가 들어서도 아프다고 해서도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삶이요. 참석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실버케어 봉사단의 활동 영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독거노인 돌봄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지원, 청소년 멘토링, 환경보호 활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니어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들이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인데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작은 일로 고민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 고등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도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니까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요. 멘토로 참여한 전직 교사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철수는 지역에서 작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합니다.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어느 날 한 기자가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의 자신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도 철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아내 순자와 함께 산책을 하고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오후에는 봉사단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바쁘지만 행복합니다. 3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철수야, 고마워요. 어느 날 순자가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그 말에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선택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년에는 철수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65세,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책은 많은 시니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인쇄는 모두 실버케어 봉사단 운영비로 기부했습니다.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지만 철수는 지역 활동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최근에는 실버케어 봉사단 출신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시니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0대, 70대의 새로운 전문성을 쌓아 더 체계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7세의 사회복지사가 된 최영자 씨가 말합니다. 배우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실버케어 봉사단은 하나의 사회적 모델이 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으로 여겨졌던 시니어층이 오히려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지자체에 관련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일상의 작은 순간들입니다. 요양원에서 할머니 한 분이 고맙다고 손을 잡아주실 때, 멘토링을 받은 학생이 할아버지 덕분에 꿈이 생겼어요 라고 말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 순자가 가끔씩 옛날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순간들이 철수에게는 그 어떤 성공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어제도 새로운 봉사자가 찾아왔습니다. 62세에 퇴직한 전직 은행원이었습니다. 저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왔어요. 혼자 집에 있으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서. 철수는 그분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3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천천히 함께 해보시죠. 그날 저녁 철수는 요양원에서 아내와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참 신기하지 않아요? 가장 힘들었던 때가 오히려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순자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